2022년 10월 3일 월요일 저녁. 공휴일인 개천절이라 여유롭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었다. 이번 달부터 출근 전 운동을 다시 시작해 휴대하기 간편한 펌프통에 샴푸와 바디워시 등을 담아냈다. 담으려는데 녹물이 쌓여있어 파상풍에 걸릴까봐 목요일날 퇴근하고 펌프통을 다시 샀고 화분에 채울 흙도 구매했다. 저번주에 누나묘에 찾아갔을 때 챙겨갔던 꽃들이 있다. 임시로 세숫대야에 키웠는데 이제 날이 추워 꽃이 질 무렵이라 상태가 좋은 것만 다시 옮겼다. 다시 돌아와 다음날 화요일 아침. 아침은 거르고 단백질 보충제만 챙기고 헬스장에 갔다. 나는 아직 물속에서 헤엄을 칠 줄 몰라 이번 달부터 수영을 배우려고 등록을 했다. 수영을 등록하기 전에는 헬스장만 다녔다. 월요일 빼고 일주일에 6번씩 다녔고 이틀은 가슴 운동, 다른 이틀은 하체, 나머지 이틀은 등 운동을 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수영장을 월수금 다니게 되어 운동 루틴에 큰 변화가 필요했다. 원래는 수영만 할까 생각하다가 헬스장 금액을 한번 알아보니 추석 프로모션, 영수증 인증, 리뷰 이벤트 등을 하면 대략 한 달에 2만원 중반대의 가격이 나왔다.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헬스장 한 달이라고 생각하니 괜찮아 보여 결제를 했다. 운동 루틴을 고민하다 내가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루틴을 찾느라 시간 투자하는 것도 귀찮아 예전에 이용하던 루틴을 사용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루틴으로 화목토에 운동을 한다. 3대 운동인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위주의 루틴이었다. 출근 전에 운동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1시간 넘게 운동하는 것은 무리다. 하루에 4가지 동작밖에 없지만 막상 해보면 1시간 동안 하는 것도 빠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3대 운동을 위주로 하면 가슴과 등, 하체는 운동이 되지만 팔이나 어깨 부위의 운동이 부족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위는 토요일날 하기로 했다. 나의 컴플렉스는 수박만한 똥배다. 그래서 수영장 가본 기억이 없어 똥배를 가리기 위한 래시가드를 입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실내 수영장에서는 래시가드를 못 입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도 안 사용하나 궁금해 전화로 물어보니 안 사용하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 안 챙기는 게 몸을 닦을 개인 수건도 챙겨와야 한다는 것이다. 헬스장처럼 수건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갔더라면 많이 곤란했을 뻔했다. 이번 주 수영을 처음 배우며 느낀 점은 물장구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고 직접 해보니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달리기 하는 것과 달리 물속에서 하니 땀을 뻘뻘 흘리지도 않고 시원해서 좋았다. 운동을 마치고 출근을 하고 세면실에 세면도구와 수영복들을 널어놨다. 그런데 이모님이 라디에이터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셔서 수영복은 창고에 널어놓았다. 오전 근무 중 나이 드신 고객분이 쓰러지셨다. 혼자서 몸을 못 일으켜 심각해 보였다. 의자를 들고 왔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객님을 의자까지 옮겨주셨다. 기운이 없으셔서 목을 세울 힘도 없어 내가 목을 받쳐야 했다. 119에 전화를 했다. 아침 시간인지라 15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다행히 그때쯤 고객분이 기운을 차리셨다.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건네드렸다. 자녀분과 통화를 해드렸는데 일산에 있다고 하시며 몸 상태가 괜찮아지셨다며 집이 근처라며 혼자 가신다고 하셨다. 혹여나 가다 쓰러지실까봐 부축하며 데려다 드렸다. 고객분은 고급 아파트에 사셨다. 무엇을 찍을 겨를이 없어 종이컵에 물 담는 것도 못 찍었고 아파트 층수만 찍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본 아파트는 보통 복도식이거나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양옆에 집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로부터
4m 정도의 거리에 문이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형태여서 신기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 그분이 오셔서 치즈케이크를 주셨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증상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날은 고맙다고 하셨다. 나는 정말 먹을 복 하나는 타고났다. 치즈케이크를 먹어본 소감은 진득한 향과 맛이 좋았는데 먹다 보면 물려서 한 번에 많이는 못 먹을 맛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점심시간.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중 기억에 남은 점심은 금요일날 먹은 점심이었다. 고구마 튀김이 겉모습은 투박해 보이지만 먹겠습니다. 겉이 엄청 바삭하고 속은 두꺼우면서도 잘 익어 엄청 부드러웠다. 튀김 한 입에 김장김치 한 입 먹으면 환상의 맛이었다. 김치찌개도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 향과 맛 모두 좋은 맛이었다. 남은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얼마 전에는 남은 점심시간마다 한강에 산책을 하러 갔었다. 퇴근 후에는 부업을 하고 주말에는 영상을 만들었었다. 그렇게 한동안 내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는데 번아웃이 왔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눈암묘에 다녀오고 나서 이번 주부터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퇴근 후에는 부업을 할 예정이어서 다시 번아웃이 올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 점심시간은 쪽잠을 자서 쉬기로 마음 먹었다. 퇴근을 하고 피아노 학원을 갔다. 피아노를 배운 지 어느새 4달째가 된다. 처음 배웠을 때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 첫날에는 음악의 역사를 간단히 배웠다. 책과 공통점이 보였다. 어떤 분야에 대한 책을 읽든 앞부분에는 대부분 역사에 대해 말을 하는 것 같다. 역사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우리 인류가 발전시킨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음악은 수학자 피타고라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테트라코드라는 것을 배웠는데 마치 수학적 법칙 같았다. 흰 건반에서 시작하든 검은 건반에서 시작하든 같은 멜로디로 칠 수 있게 피아노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개 이름이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탈리아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시라는 개 이름은 사실 T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음악은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T라고 발음이 안 되어서 시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학생 시절 음악 시간에 들었을 내용이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라는 것도 사실은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한다. 정작 바흐가 태어난 독일에서는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 퇴근을 하고 며칠간은 고객분에게 받은 치즈케이크를 저녁으로 나눠 먹었고 나머지 날은 닭가슴살을 이용해 요리를 해 먹었다. 돈도 아낄 겸 살도 빼려고 돼지고기는 냉동실에 둔 채 안 먹고 닭가슴살만 먹었다. 식사를 하고 시간을 맞추어 부업을 시작했다. 번아웃이 지나고 오랜만에 부업을 시작한 것이다. 게임의 내용은 직접 고양이가 되어서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옛날에 문방구에서 먹었던 것들이나 추억 속의 물건들을 얘기하기도 했다. 맥주 사탕 아니에요? 맥주 사탕? 막 페인트 같은 거 있었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까맣게 먹었다는 되고 걸 느끼게 사탕 되었다. 먹으면. 목요일 날은 퇴근 후 피아노 좀 치다가 집에 돌아와 부업을 쉬고 화분을 가른 후에 반신욕을 했다. 평일에는 부업을 하고 주말에는 영상을 만들어야 해서 쉬는 날이 있어야 하는데 목요일이 일주일의 딱 가운데에 해당되어 이날은 부업을 쉬기로 마음먹었다. 욕조물을 받는 동안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해 온몸이 아리배겨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었다. 이번 주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나는 수능도 안 봐 대학도 안 다녔고 공무원 공부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방구석에서 쉽게 돈 벌자고 부업을 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2년이 넘도록 이것들로 돈을 얻은 적이 없다. 내가 즐거워서 하고 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길은 정해졌다는 인식이 있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우리들을 바꾸려는 느낌이 든다. 나는 말을 간결하게 잘 못한다. 말을 하면 머릿속에 간결하게 정리가 안 되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메모장에 내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옮긴 후에 나레이션을 넣어서 영상을 만든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을 영상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서툴 것이다. 부족한 곳에 시간을 쓰는 것보단 나에게 맞는 것에 시간을 쓰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내 방식만 추구해도 마치 내가 정답이라고 떼쓰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앞으로 살아가며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한 주를 대변할 문구를 찾았다. 예전에 메모했던 라틴어 책 중에 떠오른 문구를 찾아봤다. 카르페 디엠은 많이 알려진 문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면 더 잘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내 나름대로 만족하기도 했고 아무 걱정 없이 내 삶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일주일이라 행복했다. 이번 주에 못했어도 너무 자책하기보단 다음 주에 시도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